킹크랩 시연회 봤니 못 봤니?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왜? 가끔 기사 나오는 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수많은 몇백 번째 소송 기록을 본 적도 없고 네. 재판거래 참관한 적도 없어요. 그걸 한 번도 보지 않는 변호사들이 제가 그래서 어쩔 때 뭐 저는 모르는데요. 그러죠. 모르지. 내가 그 재판 해봤나? 기사 나온 거 달랑 몇 줄? 뭐 깊게 뭐 판결문 그거 하나 보고서는 이 법원의 판단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나? 난 그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핸들링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대법원 판결 이상하다. 굉장히 그건 하면 안 되는 거다. 법조인이라면 같은 논리라면 다스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래 이것도 대법원에서 또 그렇게 결론 내렸으니까. 이명박도 끝까지 아니래. 근데 왜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죠? 대법원에서 대법원 확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발전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게 그 뒤로 이제 정치적으로 뭐 평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고 김경수 이전 전 지사라고 해야겠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그 판결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이른바 킹크랩 댓글 사건 조작과 관련돼서 연루된 의혹으로 김경수 지사가 이제 기소가 돼서 원래 1심에서는 그 컴퓨터 등 사용 관련한 그 업무방해죄도 유죄가 나오고 그다음 이쪽에다가 샌다이 총영사 자리 제한한 것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이제 유죄가 나와서 그 2년 10개월 이렇게 나왔었는데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한 부분은 무죄가 나왔었고요. 댓글 관련한 것만 유죄가 나왔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어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고요. 약간 뭐 법리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하여튼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고요. 이게 지금 그 징역 2년인데 이제 그 전에 한 80일 가까이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한 9개월 정도 더 살아야 되고 요 1년 9개월 살고 나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5년 동안 이제 그 이른바 전과가 잡히기 때문에 네. 그 5년간은 또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서는 2+5 그러니까 징역 2년에다가 이 5년 붙여가지고 7년 동안 뭐 피선거권 이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77일인가 그건 좀 빠져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차이고 그게 이제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는 5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라고 별도 조문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겁니다. 어쨌든 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는 2년 동안 인신이 구속되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5년 동안 이제 선거에 못 나간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있는 기간 당연히 못 나가니까 합치면 7년 가까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결? 대법원 판결이고 실제로 이제 많은 쪽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전원 합의체 간 것도 아니고 뭐 소부에서 판단한 거고요. 1심, 2심에서 공의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부분은 2심 무죄도 뭐 그 판단을 봤을 때는 바꿀 가능성이 적어 보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업무방해 유죄가 확정된 상황인데 일단은 하급심에서 공모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예컨대 지금 알았거나 몰랐거나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알아서 업무 방해를 할 때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기여했느냐 이게 이제 공범의 개념인데 과연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 부분이 판결문에는 제가 읽어봐도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만 그냥 다툼의 여지는 뭐냐면 그 자리에 갔고 시연을 했고 또 시연을 못 봤다 뭐 이런 다툼만 했던데 그래서 변호하는 입장에서 공모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이 사건 사실은 업무 방해가 네이버라는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해자죠. 쉽게 말해 네, 피해자는 네이버예요. 네이버에 포커스 그 댓글을 달는 댓글 거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그 조작을 했는데 알았으니까 공범이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까지 논리인데 어느 정도 기여했냐에 따져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는 좀 재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안 됐던 게 조금 아쉽다. 형이 과하다. 예.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을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법원에서 그 밑에서 못합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죠. O 아니면 X거든요. 파기환송 하든지 확정하든지인데 파기 자판은 거의 안 하니까 그렇다면 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아닌가. 법률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미국에서 오셨지만 우리 저 국내법에 아주 정통하신 TH 김 의견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미국 법은 하나. 어쨌든 태어나기만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예. 뭐 애들이 무슨 얘기? 아니 지금 이 김경수 전 지사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뭐 논리의 의지가 없는 거죠. 깔끔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랄까 내가 이 사건을 핸들링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도 아니고 변호한 변호사도 아니고 판단한 판사도 아닌데 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안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그게 팩트고 진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피고인 당사자는 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진실을 말하는 거지 하늘과 본인만 알겠지만 어쨌든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게 없다. 뭐 지금 보면 혹시 뭐 일부 변호사들이 네. 뭐 어떤 뭐 방송에서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판결이 뭐 잘못됐네 어쩌네 할 수도 있겠으나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얘기들이 판결 나온 다음에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거 잘했네 잘못됐네 하는 거예요. 그 재판 안 한 변호사들이.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과 확정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고 법리적으로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될 것은 김경수 지사라는 사람의 무게상 이게 하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 것들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여기 정치적인 논쟁이죠. 뭐 정치 다 된 거지 뭐. 자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김경수 지사 제가 찾아봤더니 6, 7년생이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젊어요. 많진 않아요. 젊어요. 예. 그죠. 젊고 뭐 사실 정치권 평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은 없는데 네.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봤을 때 그 좋다는 게 이제 인간적인 사람 성향이 예를 들면 그건 제가 확실합니다. 예. 아마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했었을 걸요. 박원순 전 시장이 그렇게 이제 됐을 때 네. 빈소에 막 와서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 박원순 시장 뭐 약간 두둔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빈소 딱 왔을 때 마이크 딱 들이대니까 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모르고 피해자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면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정치 지지자의 워딩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아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유죄 확정됐으니까 2년 플러스 7년 정치 인생이 끝난 겁니다. 7년 동안. 물론 변수는 하나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네. 뭐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그러니까 얘의 상상이에요. 임기 말에 대선 끝나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묶어서 패키지로 뭐 사인하고 간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면이 하지 않는 이상 일단 선거는 못 나가게 되는 거고 결국 민주당에서 이게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친문 적자잖아요. 네. 네. 그 친문 적자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 담긴 친문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건데 오늘 아침에 메가토건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거 누가 문제 제기한 거죠? 이거 또 이 여권 안에서 또 보세요. 이거 사실 시작이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야 이거 댓글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어라는 얘기 계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아마 고발은 뭐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수사가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인 문제는 제기가 뭐 추미애 장관 본인이면 수사 의뢰한 건 아니다 그러는데 문제 제기는 한 건 맞아요. 그건 맞죠. 예. 그리고 아마 오늘 기사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경찰 수사하다 보니까 어라 드루킹이네. 민주당이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이거 특검해야 돼서 특검이 된 건데 그러면 누가 추미애 당시 대표가 시작을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김두관 후보가 네. 오늘 아침 보니까 라디오에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추미애 후보 뭐라 자책골 헤드트릭인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다? 옛날 거 그건 더 전 거고. 윤석열 전 총장 대선 후보로 만들어줬다? 이거 얘기해가지고 김경수 지사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당신이 이거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진행자가 후보 사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 뭐 당원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신 분들도 계시다. 판단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게. 예. 민주당 내에서 이해가 나온 거예요 드디어. 야당에서 이 얘기 계속했지. 언론에서도 하고. 근데 민주당 내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이거 뻥 터트린 겁니다. 이제 이걸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 받을 거냐. 그걸 가지고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요거죠. 요건 조금 자, 답변을 이거 해보고 가야 듣고 돼요. 김준호 변호사 얘기 들어볼게요. 아니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니까. 아니, 추미애 정치권 정치 당시 얘기니까 당 대표인 건 맞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거를 시작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뭐 유죄가 됐으니까 그 어떤 시작 자체가 이 같은 당원이나 그 민주당의 경남지사가 유죄가 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또 올바르지 않는 루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관계된 사람들 대부분 다 캠프에 다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원식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시작은 우원식인데 홍영표 원내대표로 바뀌면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랑 합의하면서 특검을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 따지면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그거 뭐 이거 했다 이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김두관 후보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 캠프에 있나요? 하여튼 다 캠프에 한 명씩 다 있거든요. 그럼 당시 지도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결국 결과론은 유죄됐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자책골 넣었다 해가지고 책임져야 됩니까? 그때 이런 문제 제기할 수 당연히 있는 거죠,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게 네. 야당에서 막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나온 거라니까. 뭐 그거 뭐 지금 그런 그러면은 상황이죠. 뭐 김두관 후보가 오늘. 너무 낮으니까. 이제 대선 막 후보 시작했죠. 경선에서 이 얘기 또 나오겠죠. 자, 토론회 하면. 김종인 변호사 이 정치적 논쟁 이제 후폭풍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가면 안 되죠. 이건 전면 돌파해야 된다. 아니 이거 제가 피해가고 아니죠. 싶은데 아무리 피자를 샀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할 아니 거냐? 안돼 앞에 저기 너무 전선을 넓게 치셔가지고 TH 김 변호사님이 앞에 있는 거 조금 살짝만 그 예? 얘기하면 충분히 얘기하세요. 아니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가면 소수 의견도 있고 나중에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뒤집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났다고 해서 그걸 비평할 수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비판 정도가 일단. 가능하다? 네, 그건 비판적 오케이. 독해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가 나는 킹크랩이 뭔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변호를 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경공모든 뭐 드루킹이든 이쪽 일당이 뭔가 인터넷 공간에서 뭔가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형사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증거 법칙이나 몇 가지 문제 모순된 진술이나 모순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다르게 볼 수도 있겠다. 약간 파기환송은 될 수도 있겠다. 조금 더 심리를 해봐라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전원합의체도 안 갖고 이랬으니까 사실은 뭐 유죄로 그냥 갈 가능성이 제일 높긴 했지만 저는 조금 전압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시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유죄죠. 이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 추미애 장관 얘기랑 뭐 요 그 드루킹 수사 뭐 등등 관련해 가지고는 참 굉장히 노선이 복잡한데 지금 심플하게 얘기하면 저는 김두관 후보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민주당 일각에서 충분히 생각할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하.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부담스러운 거죠. 추미애 장관이 나설수록 추윤 갈등이 제기될수록 윤석열과 추미애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고 당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네, 그렇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부분까지 올가매면서 비판하는 거는 김두관 후보가 너무 난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이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검찰 개혁을 정무적으로 과도하게 가져갔던 추미애 장관의 실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비판하는 거는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나와야 될 건전한 비판이라고 봐요. 이런 거예요. 네. 대법원 판결 비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좀 직권남용죄 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 학자들도 많이 비평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판례가 발전하는 겁니다. 법학이라는 차원에서 또 학문의 학문적으로 차원에서 이론적인 것들 예. 예를 들어 간통죄를 없애는 게 맞아? 뭐 이런 거 뭐 유책 배우자 이혼 종권 인정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법리적인 게 아니라 사실관계거든요. 킹크랩 시연에 봤니 못 봤니?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왜? 가끔 기사 나오는 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수많은 몇백 번째 소송 기록을 본 적도 없고 네. 재판거래 참관한 적도 없어요. 그걸 한 번도 보지 않는 변호사들이 제가 그래서 어쩔 때 뭐 저는 모르는데요. 그러죠. 모르지. 내가 그 재판 해봤나? 기사 나온 거 달랑 몇 줄? 뭐 깊게 뭐 판결문 그거 하나 보고서는 이 법원의 판단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나? 난 그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핸들링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대법원 판결 이상하다. 굉장히 그건 하면 안 되는 거다. 법조인이라면 같은 논리라면 다스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래 이것도 대법원에서 또 그렇게 결론 내렸으니까. 이명박도 끝까지 이명박 아니래. 거죠. 근데 왜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죠? 대법원에서 대법원 그 확정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발전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제 정치적인 것들은 이제 속내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림수가 있다는 거지.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렇다면 김두관 후보 머릿속에 있다. 이건 뇌피셜입니다. 네, 추정이에요. 그 사람 뇌피셜. 속만 모르니까.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 베이스가 경남이에요. 네. 그죠? 같은 베이스라고 해서 어제도 관사를 찾아갔었고 그저께도 찾아갔었고 네. 어제도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약세 후보니까 뭔가 좀 강한 것들도 필요하고 김경수 후보를 지지했던 특히 경남의 어떤 지지자들 그리고 친노의 어떤 그 지지자들 그걸 본인이 좀 끌고 오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이번 대선 경선뿐만 아니라 차후에 내년 지방선거 누가 나고요? 경남지사 민주당에 누가 나가죠? 후보 없어요 지금. 왜? 비공적으로 경남에 국회의원 별로 없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이번에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가능성도 있다. 할까요 또? 아니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넓게 보는 포석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남지사 후보 없다니까. 경남에 국회의원별로 근데 먼저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지사 해도 그게 전지는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거리 네. 확장이 아니라. 뭐 그냥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빠꾸죠. 막 여러 오히려, 가지 그런 오히려. 포석들이 있는 거고 지금 대선 후보 경선도 백 정도로 하셔야죠. 대선 후보 경선도 그럼요. 네. 대선 경선 후보들 중에서 제일 세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세균 후보예요. 증거 재판주의 위배된다. 그거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냈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왜 했을까? 약세잖아. 네. 이 김경수 후보 지사 정치인의 발언이죠. 총리 지낸 사람의 이거를 발언은 아니지만. 안타까워는 그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저는 김태현 변호사 말씀에 TK 변호사 말씀에 죄송합니다. 머릿속에서 당신이지. TH 김 말씀에 막 공감합니다. 저도 법조인으로서 판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더더군다나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그게 무수 잘 잘못됐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판결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네.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언어들은 분명히 있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세균 후보라든지 김두관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들 실제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저 그게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친문 적자라는 저는 그 말도 별로 동의를 하진 않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거라면 친문 적자라면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공중에 떠 있었나 김경수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 다 뭐 추미애를 하든 이낙연을 하든 이재명 지사를 하든 지지를 하고 있었을 건데 그거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저런 멘트를 날리는 것이다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글쎄요, 뭐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말했던 것처럼 워낙 지금 열세입니다. 두 사람은 박용진하고 합쳐가지고 그렇죠. 몇 프로 안 됩니다. 한 번 더 자르면 그때 나가게 그때는 한 바퀴 돌면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김경수 때문에 있는 그런 마음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멘트라고 봐야지. 뭐 이거 판결에 대해서 뭐 정치적 가타부타 발언이다. 저는 그거를 갖고 뭐 그렇게 할 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경선 기간 중이니까 특히 예민한 시기라서 나오는 수사하기죠. 오히려 윤석열 후보 발언이 자, 그게 또 완전 또 다른 얘기니까. 다른 그게 조금 예. 그것도 과한 조금 게 아닌가 과하긴 저는 하나 할 생각이 거 더 있는데. 들거든요. 아 잠깐만. 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우리가 결론 못 냈던 거 하나 대신 얘기해 준 분이 있네. 그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추미애 당시 당 대표고 이제 전 법무장관. 그리고 그걸 고소한 사람은 지금 이분이 찾아봤나 봐요. 이채연 특공대원이 지금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경기도 주택공사 사장인 이현욱이다. 이현욱 변호사. 이현욱 누구요? 변호사요. 이현욱 변호사님. 아, 몰라요 저는. 근데 그 당시 뭐 당직을 맡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법률 뭐 그거를 맡고 있다. 뭐 이런 관계로 또 경기가 또 나오니까 그건 이런 상관없어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흥분하고 그래? 이현욱 변호사 지금 그렇게 루머를 만들면 안 주택공사 된다. 경기 주택공사 사장 하고 있는데 GH. 이 당직자 변호사인데 하면 주택공사 사장이요. 좋겠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켜주면 할게요. 아니 나는 정치쇼 진행자가 더 낫지. 아니 이건 이분 하면 아니고. 서울시장도 하는데 왜? 그렇구나. 정치쇼 진행자 훨씬 낫죠. 맞아. SBS. 그거 제가 팀장님한테 다 보고 드릴게요. 잠깐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그러면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이재명 빨리 지사에 살고 있어요. 빨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세요. 이 TH 김이 인기가 많네요. TH 김 절친 중에 김태현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방송하시는 분. 됐다 똑똑한 친구 하나 있어요. 야, 오케이. 모르는 게 없어 걔는. 지금 우리 양계장 하고 계신 양계장 사장님께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또 막 정치적 그만두고 이럴 일은 없겠죠? 첫 방송에서 뭐라고 본인이 했는지 벌써 잊었습니까? 만약 그만두기만 해봐 우리 양계장 병아리들 몰고 갈 거야 내가. 저는 뭐 저 어떤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SBS 충성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진님은 법조인들이 정치기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법조인들 정치 못하는 법 좀 만듭시다. 김태현 변호사가 추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뭐요? 뭐? 이걸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저 변호사들 법조인들 뭐 안 해도 정치에 하지 마. 난 안 해도 돼. 난 그냥 SBS 충성한다니까 저는. 지금 문자들 깨알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몇몇 분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꾸 개파 얘기를 하면서 누구 이 적자다 이런 얘기 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또 적자다 뭐 김경수 했는데 듣는 진짜 적자 문준용 씨가 서운해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라. 적서 이게 또 옛날 거죠. 차별적인 그러니까 언어잖아요. 쓰면 안 되는 표현이긴 해요. 쓸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 해봅시다. 자 이제 김경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고 이제 광고를 들을 텐데
이제 7년이면 이번 대선 당연히 못 가고, 못 가고. 그 다음 거도 못 가고, 가고. 그 다음 건 너무 멀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진짜 농담은 이제 사면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근데 만약에 차기의 정권이 뭐 국민으로 왔다. 그럼 거기서 사면해 줄 얘기는 만무하고. 그건 다 살아야죠. 그거는. 민주당에서 새 대통령이 와도 사면해 주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만약에 사면한다고 하면 제가 그냥 추정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눈 딱 감고 대선 끝난 다음에 3월이 끝나고 5월에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그냥 전격적으로 사인할 아까 뭐 트럼프식으로 예를 들면 아까 굉장히 아니 아까 봐봐 성정상 아니 난 이런 생각 막 그냥 생각이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8.15에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 누구야 이명박 대통령? 저 이재용 부회장 부회장? 사면 얘기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뭐 기사가든 저도 네, 봤습니다. 어쩐지 모르지만 있는 거 없죠. MB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MB도 마지막에 처리를 하고 나간다고 하면 같이 그냥 하고 사인하고 쓱 가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될지 안지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일단은 알아. 뭐 정치가 쉽지 않아진 상황은 맞죠. 그리고 뭐 딴 사람들은 좀 20년씩 사는 사람들은 그 20년 다 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 네네네. 사면들이 예상되지만 네. 2년은 이것도 사면도 좀 애매해요. 또 본인이 한 80여일을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뭐 만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가석방도 사실 가능한 거고 네. 그렇다 따지면 굳이 사면이라는 걸 택하느냐 이건데 뭐 사면의 효과는 그거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옥에서 정치적으로 복권이 가능한 이 부분이 가장 그것 때문에 그런 중요하거든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굳이 문재인 네. 대통령이 안 해요. 굳이 그걸 할까요? 성정 대통령 안 해요. 또 그 본인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는 책임져라 뭐 불법 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사면해버리면 뭔가 본인한테 더 불리해질 수 있고 안 좋은 상황인데 트럼프 정도만 할 수 있어요. 트럼프는 아닙니다. 아니 나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MB께서도 좀 하셨죠. MB도 좀 하고 갔죠. 남판에. 자기 네. 마지막에 이건 근데 대통령 이제 머릿속에만 들었는데 정무적 판단이니까 알 수는 없는 거고. 정무적으로도 안 좋아요. 근데 좀 정무적으로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당시에 드루킹 걸 알았건 몰랐건 간에 어쨌든 본인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같이 측근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좀 아프긴 아플 거야. 아 근데 좀 요 얘기는 좀 정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 뭐 어차피 유죄 나는 거고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 드루킹 일당들 아 그래 그게 사실 범죄의 요체는 이것들이 정치판에 많이 있나 봐요 그런 저는 존재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업자불변의 법. 기웃기웃거리면서 있다. 그 정치적으로 뭔가 자기가 도움을 주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 여기서는 영사 얘기를 많이 결국 했는데 돈이네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이용당한 거거든요. 뭐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은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생각 좀 다를 수 있지만 김경수 씨 당시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표 준다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서 만나고 그 시연을 받거나 안 받거나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일을 했던 건데 그 상황에서 한 표 한 표가 아쉬운데 안 간다 그러면 후보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뒤에서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했고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나쁜 거 아닌가 싶고 뭐 이런 거죠. 선거 특히 대선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오로 났으니까 위너 테이크스 우리기 때문에 네. 돈부터 그렇죠. 조직부터 수많은 유혹들이 하다못해 지역구 동네 선거 뭐 경선할 때도 뭐 저 사람이 몇 표를 가지고 있대 뭐 1인 1표제인데 정치인 어르신입니다 이러면 무슨 회장이 그렇게 많어. 무슨 회장이 몇 표를 동원한데 그럴 때마다 온갖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 검은 유혹들과 손을 잡느냐 마느냐. 잡자니 껄쩍지근한데 돌아서니 표가 아쉽고 그런 유혹들이 지금도 여야 다 있을 거거든요.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과감하게 절연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이번 후보들한테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번 후보들한테도 크고 작건 뭐 제2의 드루킹 제3의 킹크랩이 아니라 영덕 대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진짜로. 그걸 얼마나 잘 끊어내고 손절하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거 손 안 잡으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판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표가 아쉬우니까. 그거를 좀 과감하게 손절해야 되는 거고 아까 하려던 말씀은 드리려고 이재명 지사 궁금해서 저는 어제 이재명 지사 반응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굉장히 드라이하더라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원론적인 얘기. 과로
그건 판결은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판결은 네네. 존중하지만 어쨌든 같은 당 동지가 그렇게 같은 도지사고 안타깝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거는. 근데 이제 저는 내가 자꾸 머리를 너무 공학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김두관 후보가 쐈잖아요. 추미애 후보가. 네. 여기서 추미애 후보가 흔들리면 사실은 추미애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추미애 후보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친문의 공세를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거야.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를 피해서 우회할 수 있는 앞에 방패라고 선봉대라고 연대가 되면. 근데 그 추미애 후보가 이 문제로 김두관 후보한테 저 공격받아서 조금 생채기가 난다. 그러면 그 친문의 공세를 이 추미애랑 방패로 뚫고 나가려는 이재명 지사 후보도 약간 좀 까리해질 수가 있어서 그게 저는 궁금하고. 야당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어요. 뭐 야당 이건 대통령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전통성 당연히 공격을 하겠지. 네. 근데 이거는 워낙 3년 전부터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중도층이 갑자기 그렇지.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로 산세 정권이야. 그좀 야당 가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그냥 공고히 한다 이 정도지 뭐 야당이. 김준호 변호사는 지금 이 김태현 TH 김이 한 얘기는 이게 김경수 전 지사의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른 대선 주자들 또 양 당에 미칠 후폭풍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경수 지사는 사실 다음 대선 27년 대선의 유력 주자였잖아요. 예. 27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민주당 주자가 사라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럼 다른 386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기 내가 이제 그런 식의 셈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레임덕은 언제 시작하냐면 다음 대선 후보가 선출되거나 다음 대선이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다음 후보가 누구냐를 찾는 거거든요. Who's next 이렇게 가는 건데 김경수 지사 사라졌어. 상상이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나한테도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슬며시 웃고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죄송합니다. 너무 음모적으로 봐서. 이번 말고 다음이면 젊고 경륜도 어느 정도 쌓이고 그렇죠. 딱 이제 나이로 보면 적절한 그런 타이밍인데 이번 안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아까 이현욱 사장 얘기를 했는데 저 좀 찾아봤어요. 네. 쉬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고소인이 당시 이제 가짜 뉴스 법률 특별반 대책단 민주당 내 이현욱 변호사, 최민희 의원, 최재성 전 의원 등등이 같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시킬 수는 좀 없다. 그래요. 예. 하지만 또 이런 걸 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어디 또 스튜디오에서 이런 걸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퍼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썰을 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 7단 정도 보거든요. 박준호 변호사. 정치 7단 박준호 변호사가 그건 너무 억측이다. 이재명까지 엮는 것은 이라고 또 잘라주셨습니다. 다른 얘기 또 이제 해보죠. 이번에는 이건 사실은 정치권하고도 밀접하게도 다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펀드 얘기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옵티머스 펀드, 이 라인 펀드와 더불어서 정말 문재인 정권 내에서 있었던 정말 경제 이 범죄 중에 제일 큰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1조 원대입니다. 펀드 사기 혐의가. 관련자들 1심 선고 나왔죠? 일단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어요. 자본시장법 그리고 특경법상의 횡령, 사기 등등이 적용이 됐었는데 김재원 대표는 구형은 무기징역인데 징역 25년이 났습니다. 네. 범죄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한다면서 아주 안전성이 확보된 채권 투자를 한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것을 속여서 투자금을 받아냈는데 그 투자금이 무려 수천 명을 속여가지고 1조 3천억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이 돈이 지금 그중에 한 5천억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부실 채권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판매가 중단된 상황인데 이거 관련해서 김재현 대표 또 등등 이동열 주주 등등이 징역 8년 정도 하가 각각 징역형들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우리 그동안 항상 이제 이 방송에서 많이 하던 얘기가 언론에서 경제사범들 형량이 너무 낮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액수가 큰 만큼 굉장히 중형이 나오긴 했습니다. 25년이고요. 구형을 무기징역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만큼 상당히 심각하다. 피해자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수천 명이고 피해 금액도 변제조차 되지 않았고요. 아주 악질 고의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세히 들어가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체 액수를 다 놓고 보면 사실은 라인이 더 크긴 한데 죄질이 이게 옵티머스가 훨씬 나쁘죠.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사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 매출 채권이 뭐냐면 국가가 하는 것들 철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쉽게
망하지 않으니까 네. 그거라고 거짓말해가지고 팔면 펀드가 사실 위험성이 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뭐 펀드 한두 개 본 적은 있는데 안전하다 하면 하기 마련이에요. 이걸 네. 또 나중에 은행에서 대신 또 판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했는데 처음부터 공공 매출 채권은 팔리지가 안 팔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거 인수하고 뭐 M&A 같은 거 하고 딴짓하다가 결국은 크나큰 손해를 준 사건이.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찾을 수 없게 돼버리고. 날라갔죠 사실은. 자 이게 이제 이 정치권하고 붙는 이유는 이 더불어민주당 그 여당의 이낙연 후보 측근이 이 옵티머스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여러 차례 나왔고 그리고 이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가장 유력하게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양쪽의 이제 검증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죠.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이제까지 알려진 다른 녹음 테이프를 뭐 이재명 후보 아니 이낙연 후보 이름 성함이 비슷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가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거예요. 풀었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 유튜브 방송에는 이낙연 후보 측 의원들이 많이 출연했대요. 본인도 이낙연 후보 지지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거 비열한 공작이다 이렇게 하고 뭐 서로 이제 치열하게 맞붙는 건데 그 옵티머스 문제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주변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혜택을 보던 사람인지 검증하는 게 진짜 검증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한 겁니다. 옵티머스 얘기죠.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는 수사는 종결됐다. 검찰에 설마 나를 봐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조사받던 분이 좀 극단적으로 선택하다가 안 계시기 때문에 복사기가 뭐 네. 몇백도 안 됐죠. 수사가 아까 그건 이제 보도가 된 건데 거기서 끝난 건지 더 있는 건지 예를 알 수가 들면 없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이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이거 수사가 더 진전되기는 불가능하죠. 어렵죠. 이건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근데 어쨌든 근데 사실은 좀 그때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좀 됐었지만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다. 복사기 그래서 복합기 대여료 네. 정도죠. 그래서 네, 복합기 대여료. 네. 왜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데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라고 이제 반대 진영에서 의구심을 표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 혹시 뭐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들을 자꾸 이제 지금 그 제기하는 정도를 건데 이재명 캠프에서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재명 얘기가 후보도 제가. 그런 아마 예.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어쨌든 밝혀질 수는 없죠. 안 계시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생각하기 자, 나름이에요. 왜냐면 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만 넘어가도 본인 기준으로는 100만 원, 날아가죠. 그러니까 회계 네. 책임자 뭐 300만 원 넘어가도 당선 무효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의 앞길인데 내가 막으면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좀 사람이 또 선하고 막 이러다 보면 견디지 못한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극적인 일이어서 그런데 이 가끔 저희 가끔 딴 생각인데 네. 또 야단 맞겠지만 그냥 하려고요. 해봐요. 이 옵티머스 한 3, 4천억 원 어디 간지 모르게 돈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측 뭐 이런 것도 이제 결국 금품이 오고 갔냐에 대한 뭐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원을. 네. 그러니까 북유럽처럼 현금 없는 사회로 우리가 이행을 하면 아 이럴 때 쉽게 볼 수 있다. 이게 깔끔하게 다 할 텐데 물론 이제 뭐 그럼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다 이제 사실 잡을 수 있거든요. 민생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랑을 하시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와이프 몰래 술을 먹는다거나 현금이 필요하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랑을 하시고 그 이 얘기구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요런 게 진짜 암흑 경제를 없애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신에도 맞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갑자기 이런 웃겨먹는 좀 급진적 정책을 좀 얘기한 대선 후보는 없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딴 생각 딴 얘기라고. 뼈싸 갑자기 중얼중얼 갑자기 어떤 소리 하고 있노? 갑자기.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근데 저도 뭐 기사만 들을 뻔했어요. 알았어요. 아니 알겠어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왜 티머스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자, 얘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면 이런 게 딱 투명하면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현금 없는 사회.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검찰이나 금융 쪽에서 뭔가 뒷배를 봐줬을 만한 그런 정황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판결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판결이 결국은 25년이 되면서 검찰이 결국은 무기징역 구형을 했는데 네. 그 이전에 수차례 뭐 각하를 한다든지 불기소했던 정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그때라도 막았다면 그 후에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던 상황까지 간다면 그런 책임도 사실은 좀 나중에 이 사건이 지금 2심도 가겠지만 또 별다르게 좀 봐야 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혹시 모피아 소위 말하는 모피아가 네. 이런 어떤 옵티머스 회사 관계를 해가지고 뭔가 봐준 정황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 추후에 좀 확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이 법조계 뒷배 의혹과 관련해서 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이기남은 언제 때 법무부 장관이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랑 똑같은 거 보고 있어요. 진짜? 통하는 게 있네. 어? 역시 우리 CP는 달라. 아니 지금 저랑 똑같은 거 찾아보면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요 얘기를 이어가려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똑같은 기사를 아침에 제가 한국일보에서. 종이신문에서 봤는데 읽어봐주세요. 예.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하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사기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저 정영재 씨라는 로비스트 있잖아요. 네, 유명하신 분. 예, 이 사람하고 친분이 있고 이 사람이 도주하기 전에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랍니다. 네. 오호.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고문을 하고 이 소속된 회사가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범행 관여 의혹을 부인을 하긴 하는데 본인들은 어쨌든 검찰은 워낙 수뇌부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저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던 검찰이나 금융개혁 뒷배가 없는지에 관해서 지금 현재 검찰 들여다볼 수가 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왜 이런 우리가 자꾸 왜 의혹을 제기하냐는 게 아니라 저도 증권회사에서 변호사라고 그래서 이런 금융사건이 터지면 항상 들여다보거든요. 네. 제가 살다 이렇게 처음부터 대놓고 사기치고 이건 처음 처음 봤어요. 봐요. 저도 처음 여기에 비하면 이건 충격적이에요. 옵티머스. 라임은 되게 양반이에요. 순진하고 양반이에요. 양반이 하다 안 돼 그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임은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 아니, 하려고 하면 하다가- 있긴 있어요. 하다가 자세히 돌려막은 봤는데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돌려막고 돌려 난리 치는데. 천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사기. 처음부터 사기꾼들이에요. 거대 사기꾼. 하나 말씀드릴까? 제 친구가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예요. 라임 많이 옵티머스. 옵티머스.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피해가 나와가지고 다 돌려는 받았대 거의. 네네네. 근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한참 우리나라 마켓 블루 마켓 때, 그러니까 2000년대 금융이 터지고 마켓 좋았잖아요. 네네네. 어떤 금융 파생상품 특정 분야에서 외국계에서 임원하면서 그 마켓 1등했던 애예요. 상당히 이제 그래서 그때 돈을 쓸었어. 잘 왜냐-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왜냐 외국계 이거 많이 주잖아 인센티브를. 네. 그 정도로 금융 전문가가 당했어 이거를. 너 왜 당했냐? 그랬더니 서류상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 정도로 치밀한 범죄였다. 예. 완벽한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나도 당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넘어가라는 거. 당했다. 그 친구는 다 보전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터진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보전이 받잖아. 그런다니까. 근데 근데 아까 이거는 지금, 예. 이 정도로 사기를 치려면 정말 자기가 어떤 그게 누구든 그게 정치 권력이든 금융계든 검찰이든 뭔가 믿는 그래서 구석이 있지가 쉽지 않거든. 주목되는 사람들이 네, 몇몇 털어야 있어요. 돼. 뭐 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름 공개될 것 지금 나와 같은데. 있습니다. 이기남, 최동욱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네요. 있네요. 이현재 부총리라든지 양호 그러니까요. 예전 저축은행장 예. 등등이 지금 그 회사랑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계 또 그리고 그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회사의 이사라든지 고문을 하면서 뭔가 연결성을 했지 않을까라는 게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김재현이 처벌받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네네네. 이 처벌 받기까지 몇 번의 어떤 덜커덕거림을 했던 그 뒷배들을 좀 찾아내는 게 어쩌면 앞으로 이런 어떤 금융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시사특공대 게시판을 보니까 우리가 이 논의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우리 특공대원들이 이 얘기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똑똑하십니다, 대원님들. 지금 이현재, 최동욱 등등 많은 이름들이 벌써 나와 있었네요. 네. 게시판에도. 이렇게들 참 우리 국민들이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하나 더 불거진 게 있는데 예전에 정치 시조제가 MC 할 때 김태현 변호사 게스트로 나와서 얘기를 했었나? 이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이건 또 THKB 전문가죠. 네, 이건 또 안 되는 거는 다시 불거졌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건 나오고 있잖아요. 청문회 이게.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아니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대진. 근데 문제는 그때 청문회 때 위증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거짓말 다 위증 그 얘기하는 건데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 윤우진 씨가 뭐 어디 뭐 인터뷰해가지고 윤 당시에 윤석열 중수과장이 변호사 소개해줬다. 네. 근데 이제 공직자가 변호사 소개해준 변호사부 위반이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캠프 측 입장은 보니까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친인척이 해준 거지 내가 선임한 거 아니다. 윤대진이 한 거다. 예, 형이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변호를 맡았던 엘모 변호사 이름 공개됐나요? 이남석. 이남석 변호사죠. 네. 이남석 변호사도 인터뷰해봤더니
아니다 소개는 윤석열 검사해 준 게 아니라 일하는 중간에 윤석열 검사가 야 그거 잘 좀 일 맡았다며 잘 좀 해줘 이렇게는 격려한 적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윤우진 씨한테 뭐 이렇게 뭐 잘 좀 해주라고 변호 열심히 해주라 하답지라 이 정도 얘기만 해준 거지 선임 변호사 소개는 윤석열 당시 검사해 준 거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어디까지 말씀드려나? 많은 게 있나 봐요. 윤대진 검사장하고 이남석 변호사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남석 변호사를 윤대진 검사장이 변이 형이니까 해줄 수 있잖아. 그건 변호사 위반 문제가 동생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가 네. 좀 이번에 남서가 우리 형 좀 잘 부탁할게 라고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저는 언제부터 알았죠? 2012년부터 알았어요. 그래 그때 광고 나갈 때 얘기했었잖아요. 얘기했었어요. 작년 시즌에. 자, 그것도 저는 박찬 변호사 사실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TH 김은 그렇게 보지만 그것도 위증이나 문제가 되지만 전 그거보다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또 윤우진 씨가 왜 그런지 몰라도 그 기자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뭔가 윤석열 청장은 사이가 안 좋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골프 친 얘기도 하고 본인 입으로 뭐 훌훌 꾸벅꾸벅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그거는요 그렇고요 저렇고요. 윤석열 선배 뭐 전화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옆에 기자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취재에 응한지 뭐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그건 저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이제 그거 같아요. 뇌물죄가 걸릴 수 있을 용산 세무서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검찰에서는 상당수 영장을 기각을 해버리고 네. 그 와중에 외국으로 갑니다.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검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또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 이 사람은 지금 말했다시피 윤대진이라는 네. 이 검찰의 그 에이스.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특수사에 윤대진 친형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사건의 위증 그 부분도 뭐 봐야 되겠지만 그 뒷부분이 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네. 좀 특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동생이 그거는. 윤대진 검사장한테 묻지고 왜 동생의 선배인 김- 윤석열 야, 김정은 변호사 얘기 변호사 윤석열 묻냐고. 총장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했던 발언들이 다 깔끔하진 않아요. 요것뿐만 아니라 그때도 이미 그 그랬다. 당시에도 약간 좀 깔끔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괜찮다고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문제라고 하고 그때 문제라고 시대가 얘기했던 바뀌었죠,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태 뭐 이런 의원이나 분들은 뭐. 또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씁쓸합니다. 네. 우스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워낙 시간이 지난 거라서 뭐 조사한다고 뭐가 나올 것도 아니고 처벌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계속 잽을 맞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근데 뭐 맞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이거를 받아치지 않더라도 다른 걸로 좀 받아쳐야 되는데 지금 컨텐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데미지만 계속 쌓이고 네, 있다. 본인은 조금 위기 의식을 느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